약간은 좀 다르지만 에너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부안에서 이제 부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반핵 투쟁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부안 시민발전하고 지금 지역 에너지 자립자치와 농업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활동하고 계신 이현민 선생님의 그 발표를 이어서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정민철 선생님이 50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7년 됐나요? 6년 됐나요? 부안의 자그마한 마을 이야기를 연구합니다. 부안 등용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30가구, 60명이 채 안 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고요. 안타깝게도 내 집을 제외하고는 다 70대입니다. 초고령화 마을이 어쨌든 고민을 하고 뭔가 하려고 움직거리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어쨌든 뭐 다 아시다시피 또 일본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저는 어쨌든 에너지를 통해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마을을 새롭게, 마을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우리 사회에게, 개인으로부터 사회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기억 속에서 자꾸 잊혀지고 있죠.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약 일주일 동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동경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군마현이라고 하는 후쿠시마 바로 밑에까지, 후쿠시마현 인접까지 갔는데요. 방사능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나 언론은 1mm 시버트의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기준치 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mm 시버트는 1000 마이크로 시버트입니다. 1000 마이크로 시버트를 365일로 나눠보고 또 24시간으로 나눠보면 1시간당 기준치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0.11 마이크로 시버트. 1년 동안에 우리가 1mm 시버트라고 하는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되지 않으려면 0.11 마이크로 시버트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보통 이 성남이든 대한민국 어디 오늘처럼 이렇게 흐린 날에는 0.13, 0.14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을 쬐고 있습니다. 자연 방사능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서울 그 월계동인가 거기서 세슘 137이나 요오드 131 같은 거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방사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연계의 방사능이라, 우리는 그만큼 많은 방사능을 쬐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일본에서의 방사능 수치 한번 볼까요? 11월 2일 때 전원프라자라고 군마의 대표적인 마을 만들기에 대표적인 유명한 곳입니다. 카와바무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뱅행프라자라고 하는 곳에서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요, 정말 가족 단위, 아이들부터, 유치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산책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지역 농산물 집판장과 굉장히 많은 교육과 이렇게 식당이 밀집해 있는 가족 휴양소인데, 손으로 찍힌 방사능 계측기의 수치가 0.46 마이크로 시버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잔디밭 아이들이 뒹굴고 있는 잔디밭을 찍어보니까 0.56 마이크로 시버트. 기준치의 5배. 그 속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과 농장에 갔어요. 카와바무라고 하는 마치쭈구리, 마을 만들기의 대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곳에 갔는데, 사과 농장 밑에서 방사능 계측기를 눌러봤더니 0.97 마이크로 시버트. 사진에 보이는 것도 0.88 마이크로 시버트.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왔던,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말 수많은 노력들이 한순간에 바로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금 예를 보시면은 아시아의 터키의 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이의 엄청난 이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한순간에 끝장나버릴 수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과 다른 우리 시대에 대한 고민들로부터 우리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 자각과 실천이 아니라 최소 단위의 공동체적 실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1층에 이렇게 막 늦어서 허겁지겁 왔는데 1층에 그 장익순 선생님 그 수묵전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원주나 홍성이나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익숙한 우리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에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곳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내발적 발전의 정말 과정들을 겪어왔죠. 스스로 가치들을 부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제가 있는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80년대 중반서부터 동영리 소몰이 투쟁, 그리고 90년대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 2003년에 있었던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등 굉장히 큰 국책사업이 희생양으로 굉장히 큰 지역의 사회적 갈등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 속에서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똑같은 제목의 에너지 자립 마을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비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탄소 녹색 마을 시범 사업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0년까지 전국에 600개의 마을을 만들겠다고 해요. 이 사업이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습니다. 농업 부산물 축구를 재활용한 자원화 사업이라고, 이러한 자원화 사업으로 간단히 소똥, 돼지똥, 짐승똥과 음식물 쓰레기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자원화하겠다는 사업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 마을, 이 사업을 어쨌든 그 600개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들을 보십시오. 환경부의 승촌마을, 올해 6월달에 주민 찬반 투표했어요. 51대 49로 겨우 넘어가서 51대 49로 좀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결국 얼마 전에 이 남부 승촌마을 포기했고요. 광산구로 자리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완주 덕암마을 농식품부 이 사업 때문에 저희 마을이 정말 뽀개질 뻔했는데요. 어쨌든 169억이 143억으로 줄었다가 결국 66억짜리. 마을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용도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덕암마을은 가장 핵심 사업인 이 바이오가스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나 몇몇 신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게스트하우스, 마을 게스트하우스의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네, 내용은 없는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중앙집중식의 이 보일러, 펠렛, 나무 우드 펠렛 보일러를 중앙집중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 앞에서 결국 어쨌든 지금 이 4개 마을 이후에 또다시 2개 마을이 작년에 선정됐고요. 올해 아마 4개 마을이 또 선정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제대로 추진되는 것은 한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데 제 결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에서 제일 살기 좋다고, 밑에 보면 이 변산반도입니다. 애기 고추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부안하려면 떠오르는 것이 새만금 간척사, 변산해수욕장, 채석강, 내소사, 산들 바다가 오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살기 좋다는 생도 부안을 자랑하고 있던 곳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 간척사업과 그리고 부안 폐기장 반대운동 때문에 혹독한 사회적 시련을 겪었던 곳입니다. 8년 전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에너지 정책 때문에 지역 갈등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어머님들이 특발하셨고 수많은 농민들이 이렇게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어쨌든 한 가지 굉장히 큰 질문이 저희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어요. 질문이 뭐냐면은 주류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부안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의 3분의 1을 원자력이 생산하고 있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어디인가는 핵폐기장, 방폐장이 필요한데 왜 부안 사람들 너네들은 전기 안 쓴 것으로 반대만 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억울했죠. 부안에서 쓰는 전기가 과연 대한민국 전기의 1%라도 쓰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억울함과 함께 또 다르게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이미 20년 가까이 핵폐기장이 안면도, 구록도, 전국을 떠돌고 있었어요. 또 수많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르는 정말 지구온난화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안은 무관심했어요.
그것이 결국 구매라인이 되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왔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우리가 뱉었던 말에 대한 책임들을 져야 되겠다고 고민을 했던 거고요. 에너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 힌트를 저희는 양초로서 좀 찾았습니다. 지금 이제 불을 끄고 켜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누군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는 또다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고요. 지구상 어디에선가는 또다시 투발로나 방글라데시 같은 정말 못살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 대가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혜택을 누리는 만큼 그 당사자들이 그 대가를 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 에너지에 우리 너무나도 익숙했는데요. 촛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자기의 몸을 태움으로써